케임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입학 시에 전공을 정할 필요 없이 자연과학대로 이제 지원을 하면 되는데, 옥스포드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과가 이제 따로, 또는 지구과학과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유동적이지 못한 점이 아무래도 큰 제약 같습니다. 그치만 반대로 이제 물리학을 할 것이 확실하다 하면 이제 저희 학번에서 옥스포드 물리학과를 간 준서처럼 아예 학과를 선택해서 옥스포드를 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영아 안녕. 하영아 이제 자기소개 부탁할게. 네, 저는 한국과학영재학교 18학번에 재학하고 이제 서울대를 한 학기 다녔다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학사 과정을 하고 있는 최하영이라고 합니다. 네. 전공도 얘기해줘야죠. 네, 저는 케임브리지는 이제 다른 대학이랑 옥스포드랑 다르게 이제 자연과학부라고 해서 이제 다양한 과학의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학부가 있는데요. 이제 저는 그 학부로 진학해서 1학년 때는 3과목, 4과목, 2학년 때는 3과목, 3학년 때는 한 과목으로 이제 전공을 정하게 되는데, 이제 그 한 과목을 생물로 선택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우선 생물 말고도 이제 과학 철학이나 과학사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2학년 때는 이제 과학사 전공을 들었는데요. 사실 케임브리지에 오기로 선택한 이유가 이제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있을 때 김재영 선생님의 수업과 졸업 연구를 하면서 과학사, 과학 철학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케임브리지 학교에서 이제 과학사 전공을 제공하는 것을 보고 케임브리지에 지원하게 된 경우였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먼저 미국의 Liberal Arts College라고 이제 자유롭게 토론하고 서로 이성적인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학교, 특히 글쓰기 능력을 중요시하는 그런 학교에 진학을 하고 싶어서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있을 때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이유는 제가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과 서로 이제 토론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제가 하고 싶은 학문이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정말 이제 지원을 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 케임브리지에서도 사실 슈퍼비전이라고 교수님과 학생 2명 정도 해서 1대2로 배운 학문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고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주기적으로 굉장히 자주 갖는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공부하고 싶은 과학사도 이제 케임브리지에서 깊이 공부할 수 있겠다라는 걸 알게 되어서 케임브리지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는 이제 영국 대학교의 특징답게 이제 다양한 칼리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호그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개의 기숙사로 되어 있잖아요. 케임브리지도 비슷한데요. 이제 가장 오래된 칼리지가 제가 다니는 칼리지인데, 이 피터하우스라는 제 칼리지뿐만 아니라 32개의 다른 칼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칼리지 간에 이제 운동 경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학년 성적이 나오면 어떤 칼리지가 제일 잘했나 이런 거를 따지기도 하고, 서로 처음 친구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학과가 뭐야? 그리고 칼리지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학교 생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칼리지가 굉장히 오래된 만큼 이제 건물들이 멋있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자연이 풍부한 점이 케임브리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식물원에 가서 이제 식물의 상태를 체크하고 그 결과를 이제 나중에는 기후변화 관해서 이제 유의미한 데이터로 쓸 수 있는 그런
시민과학 작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거에 나가게 되면 식물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나방을 이제, 채집을 하면, 어떤 나방이 몇 마리만큼 발견이 되었나, 이런 것도 이제 기후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기록을 하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빠삭하게 나방을 알고 계신 부분. 그리고 이제 갑자기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다 멈춰 있으면 위에 이제 매 새끼가 이제 태어나는 시기래요. 그래서 다들 망원경으로 보고 있고 그런 굉장히 널디한 분위기가 케임브리지의 장점이자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국의 가장 탑 대학이라고 말해지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알려진 옥스퍼드와 캠브리지가 있는데 그러면 두 학교를 어떻게 비교를 해본다면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당연히 케임브리지가 더 좋고요. 좀 더 이제 과학 전공인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케임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입학 시에 전공을 정할 필요 없이 자연과학대로 이제 지원을 하면 되는데 옥스퍼드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과가 이제 따로 또는 지구과학과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유동적이지 못한 점이 아무래도 큰 제약 같습니다. 그치만 반대로 이제 물리학을 할 것이 확실하다 하면 이제 저희 학번에서 옥스퍼드 물리학과를 간 준서처럼 아예 학과를 선택해서 옥스퍼드를 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공부를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공부하는 부분 위주로 얘기를 드리자면요. 먼저 과학사 같은 경우, 과학 철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아시아 과학사 연구소가 따로 있는데 거기를 이제 방문을 해서 거기 계신 이제 학자분들이랑 상호작용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학 동안 함께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 세미나 같은 거를 1대1로 가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사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장하석 교수님이나 굉장히 과학 철학 분야에 내로라 하는 분들과 이제 질문을 굉장히 가깝게 하면서 굉장히 학문적으로 이제 저의 학문적인 궁금증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토론에 관심이 많아서 케임브리지 유니언이라고 부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토론 소사이어티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매주 굉장히 중요한 시사 문제로 토론이 열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네덜란드나 아일랜드 같은 곳에 토론 대회를 다니면서 경험치를 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 생활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음식인데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다 국제 학생들은 거의 다 셰프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 혹은 이미 땄다 이럴 정도로 음식을 잘하는 게 영국에서의 생존에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필지 이거는 제가 나중에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굉장히 시골 같은 면이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와중에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공원에 걷다 보면 소들이 풀을 뜯고 있고 거위가 아기들이랑 이제 놀고 있는 그런 풍경을 볼 수 있는 굉장히 힐링되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관심사가 넓다 보니까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이나 내가 나중에 뭘 해야 될지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혼란도 많이 겪고 방황도 하고 그런 경험이 많은데요. 뭘 해도 괜찮으니까 뭘 선택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선택하는 거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애들한테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